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 있는 IM 선교회 관련 국제학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광산구에 있는 TCS 국제학교인데요.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합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9명의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앞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마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줄지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유치원에 다닐 법한 나이로 보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한 명씩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산과 나주 등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확진자를 이송한다는 소식에 일부러 찾아온 시민들은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제가 뭐 식당하는 사람인데 저희들은 정부 방침대로 탭을 건너뛰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그 마음일 겁니다. 아마 얼마나 억울하냐. 아까 내 손주들도 거동 못하고 내 자식 성과에 있는 놈 오동 못하게 이런 내려 못하.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하룻밤 사이에 나온 확진자가 109명.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학생과 교사, 교인 등 검사 대상자 135명 가운데 80%가 넘는 확진율입니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기숙 생활을 했던 것이 대규모 집단 감염을 불러온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명에서 5명, 큰 방은 최대 11명까지도 생활을 했다고는 하니까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나눠 먹고 국제학교와 기숙사를 오갈 때는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이었지만 이송 직전에 확인한 결과 학생과 교사 6명은 기침이나 발열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의 절반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타 지역 출신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울산에서는 이곳을 다녀갔던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확진된 학생의 아버지가 부목사로 있는 광주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와 신도 등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5차례에 걸쳐 신도 총 500여 명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TCS 국제학교와 교회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합숙하던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서울과 경기, 영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고 유치원에 다닐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광주 TCS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학생 3명으로 개교한 광주 TCS 국제학교. 개교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광주와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확진자들의 지역 분포를 봐도 광주가 55명으로 절반이었고 나머지 54명은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북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 역시 다양했습니다. 합숙 생활을 해온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나이에 해당하는 13세 이하의 학생들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부모와 집을 떠나 광주 TCS 국제학교로 몰린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차별화된 교육과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식 학제에 맞춰 영어로 수업하고 다른 곳보다 먼저 개교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아서라는 겁니다. 광주 TCS가 상당히 이제 그 기간 설립한 시간이 기간이 좀 지났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이쪽에는 그 학생 숫자에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또 겨울 캠프나 3,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속성반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높아진 밀접도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합숙 생활은 결국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발 코로나19는 이미 지역사회와 타 지역까지 전파됐고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거주지를 두고 다른 교회의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광주 TCS 국제학교 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 북구 TCS 에이스 국제학교 확진 교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선 교사와 원생 등 9명이 확진된 데 이어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합숙에 참여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자주 보셨어요? 왔다 갔다. 맨날 보죠. 오전 오후 다 보죠. 감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에서 TCS 입교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등 전국 단위 접촉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지만 확진자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집계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가 여부, 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이 합숙하는 모든 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건물에 60여 명이 모여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신고됐지만 구청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전라남도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국제학교에 전남 지역 학생들도 다닌 데다 비슷한 비인가 교육시설이 전남에도 17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 TCS 국제학교. 현재까지 10명이 순천과 장성, 완도 등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합숙을 하며 외출을 하지 않지만 부모가 다녀가는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그쪽에서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족 또 이제 접촉자에 대해서 현재 신속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남에도 17곳, 현재 학생과 교직원 등 600명 이상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와 연관된 여수와 순천 TCS 지부에서는 4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안에서도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영어 캠프에 113명이 집단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와 함께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전남 시군들은 잇따라 정부와는 별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다음 달 5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현재까지 9곳, 강진군과 신안군도 조례 등 예산 투입 근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비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확산함에 따라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 휴원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모든 유치원 수업을 내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경제의 미래를 이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으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걸 무기로 국내 8개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발진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가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3대 주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등 4개 산업단지에 각종 규제 완화와 파격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5만 7천 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실현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국내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투자 기업에게 얼마나 매력을 어필할지가 관건인데
인공지능으로 치열한 경쟁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별로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주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의 분야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입지 인센티브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비를 우대해서 또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진철 초대청장이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개청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친문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그린 뉴딜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내일 이용섭 시장을 만나 광주형 인공지능과 그린 뉴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친문재인 진영의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 4일부터 강원도 원주와 부산, 대전 등지를 방문해 그린 뉴딜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광재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광주 시민 절대 다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용역 조사를 한 결과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8%였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는 응답도 9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취업 실패가 27.8%,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 사회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광주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건강포럼과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광주 의료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광주 의료원을 하루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예산 확보, 의료원 건립 로드맵 발표 등을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출생육아수당을 처음으로 대상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출생아 229명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씩을 처음으로 지급했다며 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주는 육아수당도 다음 달 25일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육아수당 등 아이 1명당 58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년차 투수 정혜영이 팀 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혜영은 올해 연봉은 7천만 원으로 지난해 2,700만 원에서 159% 인상됐습니다. 또 홍상삼은 125% 오른 9천만 원, 전상현은 84% 상승한 1억 4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야수 중에서는 1억 3천만 원에 계약한 최원준이 인상률 85.7%로 최고를 찍는 등 기아는 재계약 대상 선수 53명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양현종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아는 양현종 선수의 결정을 30일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